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제가 사실은 어 1 년에 한두 차례 세미나 강연회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뭐 속으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서 할 얘기를 오늘 좀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장이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가는 종목은 가고, 또 그 가는 종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저 PER이냐 저 PBR이냐, 아니면 뭐 가치대기 저평가 종목이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좀 아 헷갈리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같이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언급을 좀 몇 차례 드렸던 짐 슬레이트의 성장주 투자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 요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제 방송, 또 제 강연회, 또는 제 투자 기법, 제 책, 요런 것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정의를 오늘 좀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식시장에 와서 이제 입사해서 30 년이 됐는데, 늘 주식시장은 과거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것을 하는 거니까 항상 실수도 하고, 또 고민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하고, 그런데 또 실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결국은 종목,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수익률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저도 매일 아침 시황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시황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황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어떤 섹터가 주도이고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지금 미국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에 부합하고, 그래서 거기에 심리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그러면 거기에 유행이 돼서 더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분명히 밑바탕이 돼서 그 기업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지만, 결국 그냥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가가 주식 투자에 하는, 주식 투자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게 먼저 차트를 몇 가지 보여 드릴게요. 아마 제가 투자 강연회도 에서, 또는 제가 예전에 남들이 했던 거, 이미 결과론적으로 뭐 APR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막 이런 거 올라가고, 이미 결과론적으로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저도 하기 싫고요. 그런 얘기 하긴 싫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방송 지금 교보TV에서, 머니텐에서, 그리고 제가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만 한번, 과거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한번 차트를 한번 봤어요. 이 차트는 뭐냐면 파커 시스템즈입니다. 파커 시스템즈가 2015 년도에 상장했는데, 뭐 7,000원, 뭐 8,000원, 만 원 꽤 오랫동안 그랬어요. 근데 25만 원까지 와 있는 파커 시스템즈예요. 파커 시스템즈가 원자현미경의 기업이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 i3 시스템이에요. 이런 원적외선 카메라에서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 요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물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015년 이후에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거의 8년 안 좋았네요. 그런데 이것도 15,000원, 만 원이었는데 거의 8만 원 고점 찍고, 지금 뭐 73,000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방산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JLK, JLK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어 AI 헬스케어 쪽에 들어가 있는, 분류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도 꽤 오랜 동안, 물론 얘는 그냥 헤매지는 않았고요. 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어. 뭐 최저가에는 2020 년도에는 뭐 2천 몇백 원까지도 갔었네요. 근데 이게 곧바로 그 이후에 3만 원 가 가지고 10 배를 했어요. 그 소위 텐베거 10 배나고 종목이 이상하게 많이 꺾인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 그거는 왜 그런지는 이론은 없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왜 고평가되어 가지고, 원래 자기가
이익이 뭐 이익이 얼마큼 난다고 계산할까요? 500억 이다. 그러면 500억에 20 배면은 1조 가는 거지 않습니까? 1조 가는 거잖아요. 시총이요. 시총 1조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얘들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꺾일 거야. 뭐 차트로 보면 꺾일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얘들이 그냥 아주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익에 대비, 현재 이익에 대비. 그런 주식들이 한 10배 정도 가면 꺾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종목들을 보면 좀 많이들 그래요. 근데 아무튼 JLK도 우리 맨날 얘기했던 종목,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맨날 얘기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6,000원 왔습니다, 이게. 한 10배 났다가. 그리고 플리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플리토. 얘도 지금 언어 번역할 때 말뭉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비슷한 기업이 호주에 있는데 호주는 시가총액, 그 기업은 시가총액이 조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참 좀 독특하다.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글로벌리 얘네들 것이 채택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순이익단이 아니고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뭐 5,000원, 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한 5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또 5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2만 원에 있고 이래요. 그 셀바스 AI도 뭐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들, 우리 맨날 거론했던 종목들이죠. 우리 차트 공부도 했고 강연회 때도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인데 얘도 보면은 몇 년이에요. 거의 10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한번 자기 차례 와서 이거 뭐 한 5,000원 정도에서 36,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 1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 옛날 제 책 있잖아요. 그거 언제 쓴 거지? 한 10년 전인가요? 거기에 제가 예를 든 대표적인 기업이 KINX였습니다. KINX를 또 보면은 만 원대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1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쫙 내려왔다. 올라갔다 쭉 내려와서 13만 원 갔다가 지금 78,000원, 79,000원. 이게 지난주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렇게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들 기업들이 특징은 뭐냐면요. 독특한 사업,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그걸 안 한 지 좀 됐는데, 그 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보면은 상장기업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보통 컴퓨터에 높낮이 맞추는데도 쓰고 잘 안 봐요. 사실 증권사 직원들도. 상장기업 분석의 책인데 요즘에는 상장기업 분석이라는 책을 볼 필요도 없이 ATS에 다 나오죠. 그게 다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를 내가 마음 먹고 처음 보시는 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시간 내서 하루에 한 몇 시간씩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누가 뭐 어떻고 이게 뭐 지금 트럼프의 수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정책이 어떤 게라고 이런 거 다 빼고 얘네 기업은 되게 독특하네. 얘네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네. 하여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인데 얘네가 이런 걸 하고 있어? 얘네 진짜 이상하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고속열차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속열차다 아니면 원자력이다. 그럼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대표 종목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표 종목을 거래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정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뭐 지금 뭐 유리기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글래스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에 그래서 저도 지금 스마트 글래스? 그래 그건 당연히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야. 자율주행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갈 거야. AI 헬스케어 당연히 그렇게 갈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얘들만 좀 갖고 있는 기술을 좀 독특하게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추려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꽤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래서 강연회 때 얘네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랬었어요. 요즘엔 좀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물론 어떤 거는 10년 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어떤 거 뭐 그렇지 않고 어떤 것도 많이 올랐다 빠지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거죠.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고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얘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많이 회자가 안 돼 있어.
얘네들이 중간에 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뭐 재무구조 안 좋다 어쩌다 해 가지고 실패해서 시장에서 상장 폐지 위험에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겠죠. 독특한 사업을 하고 독특한 기술이 있고 그것이 경제적 해자하면 더 좋고. 근데 재무적으로 탄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대주주가 끝까지 얘를 밀어줄 수 있는 대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얘들을 가만히 보면 오르면 진짜 많이 올라요. 진짜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기 뭐야 옛날 증권사 처음에 입사할 때 동기인데 지금 증권사에 나갔거든요. 걔는 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시가총이 1,000억 원이 안 돼요. 근데 그 주식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되면은 걔를 좀 샀다가 자기 거를 하면서 그랬다가 걔는 오르면 50%면 100%야 희한하게. 그 저가주들이 좀 그러잖아요. 근데 한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해요 걔가 그렇게. 그러면은 올라가면 또 팔았다가 또 그냥 안 하고 있다가 걔가 떨어지면 걔를 또 밑에 샀다가 그런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렇게 쭉 문쪽 뭐 i3 시스템 보다가 제가 '야 그러면 i3 시스템은 어떻게 됐지?'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를 예전에 안 했냐? 예전에 다 거래를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주식들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특히 반도체 주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 번이라도 안 사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걔네들을 보면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주가는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36930인가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 이거 할 수 있겠어? 여기서 이만큼이나 빠졌고 이거 언제 올라가? 이러잖아요. 근데 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월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고생스럽다도 올라가면은 무지하게 많이 시세를 주면서 올라가고 이런 시세를 줍니다. 얘도 보면은 뭐 5,000원, 10,000원에 있다가 40,000원대까지 갔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대형주니까 우리 제가 지난번 강연회 때 미국 시장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다 미국 시장 가 있고 122조 달러라 그러죠, 전 세계 시장이.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 시장의 시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언제든지 샀다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주식인 거고 그런 시장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시장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하는 꾸준히 성장하는 빅테크의 기업들이 미국에 다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잘 실패하지 않아. 그만큼 인정해 주고 그래서 정말 막 10배가 올라가고 20배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왜 대형주하고 소형주하고 구분을 할 때 제가 3프로에서도 이렇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뭐 6만 원 아래에 있는데 얘가 12만 원 가 가지고 더블을 올해 안에 낼 거야?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에서 수익률을 나는 얘가 요번에 만약에 HBM이 들어가고 또는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시 진입을 하면 삼성전자 분명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봉으로 볼 때 삼성전자 외국인 다시 들어오면 직전에 작년에 8만 원이 고점이었으니 외국인들이 만약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급락했던 요 시점 정도 한 7만 원대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54,000원에서 74,000원이면 2만 원이다. 2만 원이면 한 30% 3, 5, 15, 3, 4, 12. 한 30% 정도의 텀이 있다. 이렇게 보고 대형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도 미국의 빅테크들은 막 올라가고 막 빠지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런 거고 테슬라는 한번 오르면 더블 났다가 내려갈 때 방토막 나고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역대까지 더블 났다가 또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나무의 오크우드 아니지. 돈나무는 뭐야? 캐시우드? 예.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그 펀드에서 뭐 반토막 나도 다시 사고 그래서 나중에 또 막 올라가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데에서는 대형주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때보다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수익률을 좀 더 낮게 이렇게 많이 하고 소형주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그러니까 고밸류인 종목들은 수익률을 더 높게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대형주라고 바라보고 한국 시장을 소형주로 바라보고 미국 시장에는 대형주의 매매처럼 그렇게 한번 거기는 해 보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뭐 길게 가져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을 더 높게 보면서 들어가되 그러면 수익률을 높게 보려면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한번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이리스크의 종목에 조금 더 소액으로 들어가서 해야지만 1억으로 10% 먹기를 한쪽에서는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1,000만 원만 넣어 가지고 얘는 빠져도 1억에서 5% 빠지면 500만 원인데 얘는 50% 마이너스도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은 얘는 500만 원 마이너스 났다가도 올라가면 2배 이상 더 나니까 얘네들은 그런 베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펀드 매니저들이 아시는 분들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원금 보장형 상품들 중에 또는 뭐 중위험 상품이라고 그러면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5%에 한정 짓고 또는 원금 보장형인데 위로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을 요만큼 주고 여러분들한테는 개인들한테는 자기네들은 하이리스크 상품에 투자를 하고 요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엄청나게 돈을 모아서 1,000억을 모았어. 그 1,000억을 가지고 5% 짜리의 그 손실이 없는 5% 짜리의 상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예금은 뭐 5%가 아니지만 우리 보통 보면 우리 MLF도 지금 어느 정도 2% 정도 주지 않나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에 5% 짜리 넣고 그러면은 100억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5억은 기본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 5억을 아주 하이리스크 상품에 넣어요. 옵션이나 이런 데 넣어 가지고 이익을 내면 아주 크게 내고 아니면 그냥 원금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 하이리스크의 종목들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보통 소형주를 자꾸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종목들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로는 수익을 더 많이 내더라라는 경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종목들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데서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에서 그런 수익률을 내려면 물론 차트를 보면서 뭐 망가지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좀 추세적으로 보고 스팟의 차트에서 수급이 움직이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참고 넘어가야 되더라.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짐 슬레이트는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 개별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개인 투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왜 중소형 개별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할 기회가 있고 기관 투자가보다 정보 우위에 있고 거래가 용이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관 투자가들보다 정보 우위에 있다는 그럴 수 있나? 아니죠. 보통 그런 조그만 종목들은 기관 투자가들이 잘 몰라요. 펀드 매니저들도요. 그런 거는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정보를 듣고 해서 내가 그 정보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거래가 용이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거래하고 싶어도 못하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아주 작아서 못 삽니다. 그 자체를. 유동성이 하루에 전체 거래량이 50억 분이 안 되는데 대규모 펀드들이 어떻게 거기를 거래를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 투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면서도 그쪽에 일부에서 작은 금액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개념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지 않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 뭐랄까 시황만 쫓아다니면서 매크로만 쫓아다니면서 종목을 보는 것에 어쩔 때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뱀부코드님 말이 쉽지 국내 소형주는 몇 년을 올렸다 뺐다 하면서 고생시키기 때문에 홀더하기 쉽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태까지 방송하고 같이 대화한 게 있는데 제가 그냥 마구잡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샀다가 팔았던 종목들이나, 또는 시황 때문에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또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좋다고 해서 막 보고서 나오고 그랬을 때, 지금은 보면 소위 말하는 원자력 뭐라 그랬죠? 조방원, 조선, 방산 이거 아니면 없는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막 신경 쓰고 막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또 대답을 막 드릴게요. 국내 중소형 잘못 들고 있다가 상폐될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맞아요. 다. 또 그 밑에 중소형주는 돈 날렸다 생각하고 세배 다수 대 수익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도요. 일단 짐 슬레이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돈이 없을수록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그 책이에요. 책 제목입니다. 성장주 투자법. 주류 투자 기법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영역 안에, 또는 내가 아는 사람, 거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 아는 친인척이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좀 많이 알아보고 내가 잘 아는 데에서 좀 하자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하고 싶은데 바이오 헬스케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찾아보면 있겠지만 저도 제 주변에 바이오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막 즉각 답이 나와요. 사실 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이 사람의 짐 슬레이트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 작은 기업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보다는 성장 기업을 연구해 투자해야 된다. PEG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즉 우리는 PER, 뭐 EPS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PEG라 하면 얘 PER을 그로스의 성장률이 훨씬 더 뛰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고평가 주식들을 보면은 PER이 뭐 30이야. 너무 높지 않냐? 그런데 매년 성장률이 30%가 넘어. 그럼 PEG가 1보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이 어떤 데 있는가를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또 반론도 막 올려주시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상패 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중소형주 잘못 가지고 있다 상패되는 경우는 내가 연구해서 상패가 아니고요. 우리 솔직히 지자고요. 누가 뭐 간대. 요거는 이런 게 있대.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솔깃해갖고 내가 그거 샀어. 사실 내가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그 기업이 실제로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들어서 샀어. 그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사실은. 내가 알아서 그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해서 첫 번째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어떻게 어느 쪽 방향으로 성장하는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 챗GPT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진짜 무식하게 상장기업 분석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얘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얘 독특한 사업해. 얘네 진짜 독특하네, 이 기술이.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추리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소형주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개를 100만 원씩 다 이렇게 놨어요. 5년 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을 수가. 왜냐면 똑같이 100만 원씩 했는데 100만 원이 상폐됐어. 그러면 얘는 손실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제 위험한 주식, 상폐되지 않은 주식을 골라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조그만 주식을 위험하지만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상의 변화가 기술이 있는데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 주식을 보는 관점이 달리 해보자라는 거예요. 맨날 방송을 듣고 누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의 부흥에 행정명령 했대. 그럼 원자력이 좋으니까 원자력 폐지. 이렇게 우린 접근을 하잖아요. 주식 시장을 접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직업이니까 그걸 맨날 설명을 하는 거고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원자력 주식이 왜 움직이는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우린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돈을 갖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업이 어떤 게 있는가 보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봤더니 성장주인데 PBR이 낮은 거 있어요. 이건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성장주인데 PBR이 낮은 거. 성장주들은 대부분 PR이 아주 높습니다. PBR이.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별로 얘네는 다 유형 자산이거든요. 기술이거든요. 근데 PBR 자체가 있는 데들은 더 좋은 거고요. 또는 PBR이 뭐 이렇게 뭐 만약에 낮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니까 대주주 자체가 탄탄해. 그래서 얘가 하다가 돈 떨어지면 돈도 더 넣어줄 거고 얘를 계속해서 이 기술이 성공할 때까지 밀어줄 수 있는 기업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재무 안전성은 좀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법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서 걔들이 움직일 때 따라가면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걔들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서 정확하게 거기서 사고 또 거기서 팔고 이게 우리는 늘 공부를 했지만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는 사실은 기법 분석은 대형주가 훨씬 잘 맞아요. 중소형주는 막 급락했다가도 다시 막 급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슈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막 패대기 치다가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좋다 그래 놓고 어느 날 봤더니 막 패대기 치고 최근에 지난주에는 보면 하나솔루션 이런 거 막 급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정하면서 뉴스에 추정하면서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에서 전체에서 미국 주식을 대형주로 놓고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좀 전체적인 시황을 매크로를 추정하는 쪽에 거래를 하지만 그걸 축으로 가되 내가 그중에 일부의 자금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두 종목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큰 성공을 냈을 때 내 전체 자산이 그 개 때문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댓글에 올리신 분 보면은 저도 상패도 당했고 했지만 결국 텐베거 달성을 이익이네요.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고 말이 쉽지 중소형주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요. 또 파마 리서치 같이 우상향 종목도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끈질기게 사람 괴롭히면서 올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있고 중소형주는 돈 날렸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자기가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중소형주 5개 정도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분도 있고 이게 지금 의견 다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쉬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냥 중소형주에 얘가 이거 갖고 있으면 얘가 괜찮아지면은 그러면 뭐 수익률이 위로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나는 중소형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위험한 걸 여러분들이 권하면 안 되죠.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의 관점에서 우리는 늘 모두 다 비슷한 관점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종목, 기업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 상당히 우리랑 다른 관점이 많이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힘들다고 보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거래를 많이 하더라. 오히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인정하고 투자를 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변하지 않을 투자 원칙과 성공법은 뭐냐? 결국은 기업이 이익이 성장하는 것들은 결국은 주가가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가능한 기업 또는 산업 안에서 그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즉 우리가 차트 공부하고 타이밍 공부하고 매크로 공부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산업 자체가 구산업이 아닌 사양 산업이 아닌 앞으로 전진하는 산업 안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고포에서 매수해서 저포에서 매도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주가가 우리는 원하는 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거의 대부분 퍼가 높아요. 테슬라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유리기판이 나가면서 오늘 막 급등하는 거 PR 다 높아요. 다 높습니다. 나중에 그 산업이 성장해서 실제로 이익으로 돌아오면 PR이 낮아지죠. 그러면 이익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돼야 매도해야 된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사실 이론적으로 없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왜냐하면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기업에서 반영될 이익을 다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익 구간이 없는 거죠. 이익은 언제 나는 거냐? 지난번 4월 달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통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흐름에 의해서 수급적 이유에서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킬 때 실제로는 수익의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마살이 얘기하는 팬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팬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거기서 고루고루 사고, 아니면 내가 그게 아니었다면 교체해서 사고,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종목 장세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 되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만약에 한번 준다면 이런 정도의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문득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투자 비책 뭐 할까 생각해 볼 때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매일 데일리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시황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시황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매크로 시황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주도하는 산업이 뭐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 기업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라는 설명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거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펀드나 그리고 포트폴리오 배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상당히 그걸 따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그걸 가져가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수익률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봤을 때는 내가 이익 성장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되게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개인적인 노하우 또는 개인적인 뚝심,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게 방송용이 아니고 같이 한번 어디 세미나나 이런 데서 모였으면 같이 한번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건 뭘까? 그런 사람은 뭘까? 그럼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 앞으로 그렇게 될 기업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럼 우리는 지금 거기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항상 주식을 볼 때 하루에 1개, 2개라도 지금 새로운 게 유리기판이 나왔어? 그럼 유리기판에 항상 알고 있는 4개 종목, 오케이. 하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유리기판이 되면은, 그러면 실리콘이 아니고 유리기판이 되면 유리기판으로 바뀌면서 다른 것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BM이 수직으로 있다가 그것도 병렬로 이제 아파트 단지처럼 이제 커질 텐데, 그렇게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통신이나 아니면은 지금 수직으로 있는 HBM을 뚫어가지고 하는 TSB요? 뭐 이런 것들도 달라질 거고,
그러면 그런 달라지는 것들을 하는 기업이 어디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근데 요즘 세상은 어 질문을 하면 그런 것들이 대답을 해 주는 LLM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는 블로거들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해 보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만일 시장이 하반기에 있어서 만일입니다. 여기서 다시 3,000을 가거나 3,000을 넘어선다. 그러면 '어떤 게 갈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요거랑은 지수가 간다고 꼭 얘네들이 지금 말씀드린 중소조가 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게 만약에 반도체다, 은행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나는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종목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어거지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 이번 올해 상반기 이제 아직 좀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상반기에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 수익률이 높게 끌고 갔던 사람들이 방법론에 있어서 당연히 시황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나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잘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산업은 좋아질 거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어떤 기업에 집중해서 흔들림 없이 갔던 사람들. 그 결국은 그게 수익을 더 냈고 뭐 요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근데 그거는 이사님처럼 증권사 직원이니까 또 전문가니까 그런 거 보고서 그런 기업을 찾아낼 수 그렇지 우리는 그걸 못 찾는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런 논의들을 주변에 같이 얘기하거나 우리 질문도 그런 걸 또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여태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 봤거든요. 한번 좀 고민하는 그냥 시간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